안녕하세요. 영등포 소뚜껑입니다. 11월 23일 어제 다녀온 수리산 3번역, 그 다음에 충운부 다녀왔는데요. 가장 먼저 수리산은 다녀왔습니다. 수리산 먼저 갔고요. 수리산역 내리면 여기 가야 1차랑 이제 한라 1차, 그 다음에 한라 2차, 그 다음에 가야 2차가 있습니다. 뒤쪽은 다 산이고요. 수리산 산이고. 그래서 일단은 가야 1차 먼저, 가야 1차, 한라 1차는, 한라 1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개 다 재건축 예정 단지긴 한데 아직 연식이 아직 많이 안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라 1차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간 지역이고, 뭐 두 개 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 뭐 한 10년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야 2차, 그 다음에 한라 2차입니다. 이렇게 수리산역 이렇게 쫙 나오시면요, 이게 통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위로 그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쪽이 한라 1차고요. 여기는 반대쪽에 가야 1차. 그 다음에 반대쪽에 찍은 거고, 이제 한라 2차 먼저 이렇게 갔습니다. 한라 2차를 먼저 간 이유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한라 1차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라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금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화죠. 초품화고, 그 다음에 주위가 산이 있어서 뒤에도 사진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뭔가 산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낙엽도 떨어지는 위치라. 오금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라 2차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라 2차 올라가는 길에 그 다음에 한라 2차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지 내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고 이제 그 산도 있어서 사진 좀 까맣게 나오긴 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한라 2차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요. 한라 1차에서 2차로 바로 가는 길을 처음에 몰라갖고 제가 대로변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 길 말고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길이 여기인데요. 이게 학원가는 같이 이제 1차, 2차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단지 내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학원 같은 것도 다 운영하는 것 같고요. 태권도를 제일 크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라 1차고요. 한라 1차는 위치도 참 멋있게 돼 있죠. 그래갖고 용적률도 넓고 널찍널찍하고요. 복도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숲들이 워낙 많아서 돌아다니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일반 도로가에 많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상가를 1차, 2차 같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층하고 2층, 뭐 3층 정도 이용하는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이 보였고요. 뭐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좋구나, 그냥 살기 좋은 동네네라는 처음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어떤 향후 뭐 수리산이 원래 처음에 목표는 이제 3번역을 가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수락산도 같이 보는 겸 해서 이제 왔던 거. 근데 어차피 재건축은 워낙 이 정도의 재건축은 워낙 알려진 위치긴 하지만 아직 뭐 시도는 남아 있진 않아도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겸사겸사 같이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역을 왔는데요. 3번역을 걸어서도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3번역에 내리면 이제 가장 먼저 이쪽 오른쪽 단지 말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연결되는 충운부 2단지가 있는데 제 처음 목표는 율곡 주공하고 그다음 태교 주공 그다음에 3단지 그다음에 삼익소월 요 4개 단지 내가 현재 리모델링 추진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갖고 저도 여러 가지 현장 확인차 이렇게 한번 갔던 건데 어차피 충무 주공 2단지를 어쨌든 거쳐가서 한번 이렇게 갔던 거고요. 소월하고 다산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뭐 한 25평 같은 경우는 한 5천 투자 가능할 것 같고 대부분 3, 4천 4, 5천 정도 되는데 한 25평까지는 대부분 이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워낙 대형 평수이긴 하지만 다산 같은 경우는 그 퇴계주공이 워낙 소형 평수거든요. 16평부터 19평까지 있어서 거의 방학이 한 개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와서 이제 애 좀 키우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산 쪽으로. 처음에 여기가 퇴계주공인데요. 퇴계주공 충무주공에서 이렇게 여기가 사거리인데,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쪽은 4호선 전철길이고요. 이 퇴계주공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353동, 355동, 358동인데요. 이 1호 라인, 여기 1호 라인이 가장 역과도 거리가 가깝고, 이쪽이 퇴계주공이 16평부터 19평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361동이 유일하게 정남향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단지가 이제 358부터 353, 그 다음에 이쪽 362랑 354는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356이나 357. 그래서 이게 52가 이제 평수인데요. 평수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는 선호하지는 않고, 이쪽 아래쪽만 일단은 가장 선호하고, 이쪽 위주로 좀 더도 매물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한 두 군데 들렸는데, 한 군데는 첫 번째 들렸다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잠깐 물어보니까 얘기가 나온 지 한 3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되는 줄 알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인 게 여기 단지 수가 엄청나잖아요. 20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도 2000 되고, 800, 그 다음에 여기도 꽤 큰 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가 한 5000세대가 넘거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한다면 단지별로 하겠죠. 근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제가 이쪽 리모델링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영통 쪽에도 일단은 거기도 연식이 한 2000년식 정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느낌상 여기도 3번도 어느 정도 일기 신도시로서 이제 어떤 엑시트 전략을 받으려면은 분명히 이쪽도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되게 1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단지 내 버스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엄청 좋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기 처음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아까 여기 이쪽입니다. 300 이쪽 라인이라서 되게 1차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다 상가가 있고요. 그냥 여기 느낌,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저 기름주타운 쪽 가는 길하고 좀 비슷했어요. 저기 느낌이. 기름주타운도 가다 보면은 이런 길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쭉 올라가면 되게 2차 아파트도 있고, 그냥 산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간에 또 여기 상가가 또 있고요. 앞 부동산도 몇 개 있고. 충무주공은 가는 길에 어차피 충무주공은 딱히 부동산 들리진 않았고요. 가는 길에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매물 현황인데요. 여기 퇴계주공 같은 게 16부터 19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16하고 18이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17하고 19가 거의 모양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도가. 그 다음에 이게 18평하고 19평하고 실제 평수는 거의 한 평도 안 차이 나는데, 거의 평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방 하나에 그냥 거실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요즘에 올수리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한 19평 정도 올수리 한다고 봤을 때 샤시까지 다 하는 거 기준으로 한 1300을 얘기하더라고요. 1300 얘기하면 실제 거래되는 전세, 여기가 대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수리를 한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군데를 봤었는데 수리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수리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공실로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세입자를 받기 쉽지 않으면 아예 그냥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신혼부부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많이 오는 케이스인데, 신혼부부는 또 수리된 걸 찾고 있고, 주인들은 또 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딜레마가 있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단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만약에 리모델링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정말 그 좀 저렴한 거를 골라서 한 19평이나 17평이나 19평, 거의 이것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한 많이 나야 한 500에서 1000?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19평을 골라서 좀 더 저렴한 평수로 해서 한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11평, 이게 11층 정도로 해갖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수리비까지 해갖고 약 한 1억 9천? 1억 9천도 좀 세긴 한데, 한 어떻게 1000 정도를 내고 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1억 8천에 해서 전세를 한 1억 4천이나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5천 뭐 전세야 요즘에는 대부분 LH 전세로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리모델링이 된다면 19평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58은 저기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방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또 복도시가 하다 보니까 요 매물 현황은 이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음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충음부가 이제 3분에서 버스 한번 타면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가 충음부 한 7월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어떤 사업성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내부 구조 정확히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뭐 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충음부가 열심히 좀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서 저기 사신 분들이 많고, 여기가 그 토지 소유자가 약 한 2,600, 그러니까 2,600이고요. 면적 대비 약간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 나오면 3,000, 보수적으로 보면 3,200세대, 그다음에 3,500세대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약 한 1,000세대가 넘는데, 여기서 임대는 빼야 되잖아요. 임대는 약 한 4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0% 정도 하니까 보통 350세대 정도 하면 약 한 700세대인데,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를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럼 시공사들이 달라붙어 살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의구심 풀었는데, 그러니까 한 부동산은 좀 반대적인 마인드의 부동산이었고요. 한 군데는 굉장히 좀, 예전에 7월에 갔던 부동산 똑같이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좀 그동안 변했을까, 현장 분위기도 좀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충북부 모습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 그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산에 깎는 건 아니고요. 산 밑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가 저기 동사무소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간 4,0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구역 진행되면 어느 정도 상세 내역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저희는 투자자니까 그건 최대한 그 투자 마인드로 접근해서 사업성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수익을 내서 나오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도 4,000세대라고 해도 그래도 한 170,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는 좀 더 봐야겠죠. 매물 현황인데요. 지금 매물들이 예전 그 7월에 왔을 때보다는 약 한 4천 정도 올라간 분위기, 평당 거의 월당 1,000씩 올랐던 거고, 그 다음에 법인들이 좀 자전거래한 현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자전거래 그런 게 있다는 게 들으니까 되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인 법인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리고 이제 투자로서 정확히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충분부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는 빌 게이츠 말처럼 저도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좀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